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쌤입니다. 최근에 티저스 27화 리뷰 영상이 있죠. 제 모의고사 공부법에 대해서 올라간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이후에 이제 카페 회원분들이나 제 주변 지인들이 티처스에 소개된 내용을 좀 달아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셔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회차는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제 의견을 좀 붙여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좀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티처스 29화에서 소개된 이 경찰대를 준비하는 고1 학생 편 많은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수학 공부의 그 시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수학 공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개념을 잘 잡는 거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념은 어떻게 잡는 것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각 단원의 설명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새로 나오는 용어의 뜻을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일반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 연습이라는 걸 하죠. 여기까지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수학 공부의 시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아는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 또 어떤 학생은 수학을 못하게 되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차이의 시작은 이해하고 암기한 개념이 얼마나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의 차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연습이 있죠. 그 연습을 하는 문제 푸는 양, 그 양이 또 차이를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이렇게 저 사람 또 열심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념 수업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개념 공부량을 늘리라고 좀 자주 말을 합니다. 개념 공부할 때 말하는 거죠. 수학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인 것을 모두 알죠.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을 비중 있게 다루는 학생은 많이 못 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만약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개념 공부량이 80, 문제 푸는 양이 20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 20%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때도 개념서나 개념을 정리한 노트 있죠. 이런 것들을 옆에 항상 펴놓고 있어야 해요. 저한테 온라인으로 개념 수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메시지로 개념 노트와 마인드맵 자료를 보내드릴 때 항상 함께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 노트를 잘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그 개념 노트를 마인드맵에 요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개념은 계속 까먹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처음 배우는 개념은 더 자주 확인하고 읽고 쓰며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이 쓰일지 발상까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항상 메시지를 보내드려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옆에 개념 노트를 펴놓고 자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줘요. 워낙 말들을 안 들어서 말로 하는 개념이라고 제가 직접 정리해서 코 개념 수업할 때는 반드시 보면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어떤 개념이 쓰이는지 계속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념 확인 없이 1시간에 문제를 20문제 푸는 학생이 있다면 10문제로 문제 양을 줄여서라도 문제를 보면 어떤 개념인지 팍팍 떠오를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수학 공부의 올바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개념이 팍팍 떠오를 때가 되면 이제 개념 공부량이 20, 그다음에 문제 푸는 양을 80으로 바꾸는 거예요. 중간에 50, 50으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80 개념, 20 문제풀이에서 20 개념, 80 문제풀이로 팍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개념 20, 문제풀이 80으로 갔을 때도 그럼 개념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보느냐? 라고 이제 물으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능 보는 전날까지도 계속 봐야 돼요. 제가 최소한 강사 생활을 한 지금 22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대한민국 학생들 80%가 모두 개념이 부족해서 수학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대학을 갔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승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대한민국의 76%는 교과서도 못 푸는 상태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상태로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4등급 이하 학생들의 대부분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76%는 현재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넌 심한 문제를 건들 필요도 없는 거고. 넌 이거 하나만 할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은 개념을 공부할 때 반드시 교과서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과서는 개념서 중에서 가장 쉽게 설명이 된 누구나 시작하기 쉬운 책이고 최근에 나오는 개념서도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말로 설명된 제대로 된 개념서 한 권,
그 한 권을 계속 옆에 펴놓고, 즉 옆에 끼고 문제 틀릴 때마다 본인이 개념을 다 알고 있는지 확인을 자꾸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수학 공부가 시작이 돼요. 전 이번에 이 학생이 방송에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진짜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인이기도 한 거고, 수학 공부의 어떤 그 시작을 너무 제대로 보여주는 회차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단원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목차조차도 모르면서 무슨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나요? 수학 과목의 특성이 단원 간의 연계 과목이고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인 거죠. 가끔 보면 내신 공부에서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그 문제가 좀 카피되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다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몇몇 고등학교는 아직도 어떤 부교재나 어떤 문제집에서 그대로 내기도 하니까 그렇게 달달 볶아서 외우게 하면 좀 점수가 나오는 편이니까 효율적으로 좀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학교는 대부분 다 정시 합격 비율이 매우 낮을 거예요. 모고 점수가 전국적으로 볼 때도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당장 눈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학교들 주변의 학원들은 대부분 다 유형서를 달달 외우도록 풀게 할 거예요, 아마. 그래야 내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학원도 인기가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내신 점수가 나오니까 크게 불만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말짱해 보이지만 나중에 고3이 되면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골마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요.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은 4점 문제들이 그대로 등장한 적이 많이 없어요. 사실 문제들이 비슷비슷해 보일 뿐이지 성능 개념이 다 달라요. 개념 공부를 하면 뭔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보통 학생들은 개념 공부하라고 하면 개념서에 있는 예제 문제나 유제 문제를 풀던가 교과서로 보라고 하면 중단원, 대단원 문제를 풀고 개념 공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문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개념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여기 보시는 문제는 과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로 출제되었던 30번 문항이에요. 소위 말하는 준킬러급 문제인 거죠. 30번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건 다들 아시죠? 자, 이 해설을 보면 출제 의도는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가나 조건을 읽고 베타-알파라는 이 표현 자체가 개수를 세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부등식에서 개수를 세는 형태의 유형은요, 심화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단골 소재 중에 하나예요. 이 개념은요, 빠르면 중학교 1학년,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는 반드시 배우게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도 제 코어 강좌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답률이 30%를 못 넘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들은 유형서 어떤 걸 풀어야 배울까요? 이 유형서에 어딘가 나와 있나요? 자, 근데 왜 개념에도 있는데 유형서를 풀어야 되죠? 결국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준킬러 문제 또는 킬러 문제라는 것은요, 문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개념들까지 쓸 수 있어야지만 풀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빠진 줄도 모르고 유형서 달달 외워서 풀어서 내신 등급 나온 전교권 학생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고 1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하죠. 지난 티처스 27회차에서 나온 전교권 학생도 바로 그런 경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 공부가 진짜 귀찮고 어려운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서 개념서를 다시 봐야 하는데 자기 수준이 높아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개념서 따위는 절대 안 봐요. 시험 때 가서 교과서나 수력충전 같은 기초책 보라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나죠. 선생님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자기 친구들 옆에서 다 심화 문제 푸는데 본인도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런 허세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심화 문제집 정답률을 올리려고 개념 빠진 거 느끼면서도 귀찮으니까 그냥 해설을 다 외워버려요. 그런 친구들 아주 많을 거예요. 아니면 주변 선생님들한테 묻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이해됐으니까 다시 풀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알았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들이에요.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내신 준비할 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몇몇 지엽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외우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 해설지를 봐라, 마라, 말들이 굉장히 많죠. 본질은 해설지를 보지 않고 개념을 먼저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단순한 작업을 귀찮다는 이유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학생들은 귀를 막고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이렇게 하래요. 어떤 재수생이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와, 내가 더 유명해져야겠구나 했습니다. 애걸복걸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제가 말려도 마이웨이를 가서 상처받고
자꾸 어떻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 나온 학생이 갑자기 확 바뀌죠. 공부하는 방법들이. 자, 그런 식으로 자기 객관화, 자기를 먼저 인정하는 거죠. 어떤지 이해하는 거고, 본인이 어떤 수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부모님들도 자녀 객관화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번 티처스 보면서 방송에 나오신 어머니 계시죠? 참 대단하다고 저 느낀 것이 오히려 옆에서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시죠. 자, 개념을 잊어버리는 건 1등급이든 5등급이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개념을 다시 찾아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신이 모르는 개념을 찾고 공부하는 것도 개념 공부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개념, 그것들은 모두 다 금방 사라져요.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기억이 안 나요. 학생 손으로 직접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단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시죠? 결국 많은 분들이 바라는 1등급이라는 등급은요, 수학 공부의 첫 단추인 처음 수학을 어떻게 시작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개념을 어떻게 내가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